안녕하세요. 새차와 벵갈 고양이 채널 운영하는 부산 스티보이 촬영장 김대웅입니다. 지금 여기 뒤에 소냐 보이죠? 저기 엄지손가락 앞에 딱 위에 있죠. 오늘 7월 24일 제가 이제 지난주 태국 휴가를 다녀오고 한 대 한 대 이틀 일을 하고 지금 며칠째 날씨가 안 좋아서 쉬었는데요. 요즘에 이제 소냐에 대해서 조금 제가 뭐 스토리가 있는 영상을 올리거나 쇼츠를 올리면 이제 소냐가 침을 흘리고 이렇게 있고 자세히 보면 아파 보이니까 고양이를 키우는 다른 집사님들이 걱정해주는 DM들을 많이 댓글을 달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다가 저도 뭐 답글을 해드리죠. 답글을 해드리는데 이렇게 보면, 이제 뭘 먹을 거 준비해줘도, 먹는 속도나 또 먹을 때 행동이나, 그리고 식욕이 조금 많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소냐야 안녕 에피소드로 시작한 이야기가, 소냐가 지금 이제 아프고 나서부터 제가 이제 그걸 만든 겁니다. 이제 제가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이제 기록 영상을 남기기 시작했는데요. 제가 이제 소냐 쪽을 방향을 틀어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자, 소냐야 안녕 에피소드 18. 이제 이 내용은 제가 이제 소냐를 어떻게 만났고 소냐가 지금 현재 왜 저렇게 아픈지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저한테 스마트폰에 이제 저장되는 사진이나 영상을 제가 무한정 보관을 못하고, 제가 하는 일이 또 차량 세차 위생관리 기타 등등 이렇게 하는데, 업무적인 또 차량 사진이나 영상들도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사진을 저장하는데 한계가 있죠. 그렇다고 제가 컴퓨터를 잘해가지고 수시로 저장하고 또 이러지는 또 못합니다. 제가 그런 걸 엄청 싫어해요. 예전에 헬스 기구업 하면서 사진 찍고 저장하고 출력하고 이런 일을 좀 오래 해가지고 좀 노이로제가 걸렸다 해야 되나? 그 대신에 제가 간직하고 싶은 걸 간직하려고 최초에는 이제 블로그에 올리기 시작해 봤어요. 근데 그 작업도 사실은 만만치 않거든. 또 사진 올리고 제목도 넣어야 되고 또 해시태그도 연결할 수 있는 걸 또 신경을 써야 되고. 그래서 요 최근에 휴가를 마치고 지금 쉬면서 생각한 게, 나는 소냐에 대한 기록을 왜 남기고 있지? 아니면 우리 집에 벵갈 고양이 2마리가 있는데, 또 막스는 요즘에 이제 원래 6월 20일 생이라서 지금 3살이 좀 넘었죠. 근데 여동생 제시가 며칠 전에 아파서 고양이 전문병원 가서 검사하다가 지금 제시가 11월 20일이 되면 3살인데, 걔도 이제 심장이 조금 커져 보이는 현상을 발견해서 HCM이라는 병을 하긴 했어요. 이제 약을 2주 먹이고 한 번 더 검사를 할 건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유튜브 채널도 정식적으로 세차에만 메인을 두지 않고 얘들 기록을 좀 남기려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차와 벵갈 고양이라는 채널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세차 일이라는 게 맨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구독자를 늘리기 위한 목표는 사실은 많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길어지고 저 스스로도 제 개인적인 어떤 일들로 해서 좀 힘들어지고, 또 얘들한테도 어떤 일들이 생기면서 기록을 제대로 남겨야 되겠다. 얘들을 못 보는 날이 오게 됐을 때도 이런 기록을 해놓고 내가 보고 싶을 때, 그리울 때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영상을 만들기 시작한 겁니다. 저는 구독자에 대한 욕심이나 이런 건 없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차를 잘 닦고 뭘 잘한다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제가 진솔되게 일을 하고 저하고 코드가 맞으시는 분들, 제 마음을 이해하시는 분들만
이제 가을이 되면 5년째 저를 또 고맙게 찾아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저하고 소통도 유지하시고. 오늘은 조금 깊은 생각을 좀 했어요. 제가 뭐 근처에 친한 동생 그 삼겹살 가게 앞에 한참 앉아 있다가 이제 왔는데, 가게로 돌아가면 소냐 이야기를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지금 보면 제가 준 추르, 이제 스틱은 원래 3개를 먹다가 이제 치킨하고 참치만 먹어요. 식성이 완전 또 바뀌었고, 원래 제가 하루에 2번씩 나눠서 주는 80g짜리 캔도 식성이 바뀌었어요. 이제 소냐에 대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드릴게요. 코로나가 시작된 해인가 하여튼 20년 9월 달에 찍은 사진으로 기록하면 그 점으로 되어 있는데, 소냐를 본 거는 그 이전입니다. 가게 마당에 많은 길고양이들이 있었는데 엄청난 개체수가 있었죠. 와, 이 너무 많다 할 정도로. 그러다가 우연히 친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소냐가 이제 온 거죠. 저한테. 이거 이제 매일 지나다녔죠. 매일 가게 마당을 어슬렁거리고 지나다니는 찰나에 중학교 때 제일 친했던 친구가 가게를 이제 왔는데, 이 고양이 이상하다. 이 고양이는 무늬가 일반 길고양이가 아니고, 뭔가 좀 품종묘다. 왜냐하면 주변에 품종묘인데 길에서 오래 살아가지고 병이 걸린 애들이, 친구들이 많았거든. 근데 소냐가 딱 가게 앞을 지나가려고 차 밑을 지나다니는데, 정말 얘는 다른 거예요. 완전히 다른 거였지. 그래서 저도 그냥 뭐 또 내일 볼까 이런 마음으로 이제 지나쳤는데, 보면 볼수록 얘가 좀 끌림이라고 해야 되나? 왜 그랬냐면 그때 이제 아내가 조금 우울감이 심해지고 이쪽으로 완전 이사 오기 전까지 살던 동네에서 늘 집에 혼자 있고 이러다 보면 힘들어 하더라고. 그래서 예전에 우크라이나에 자기가 놔두고 온 고양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고양이를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할 때, 저한테 우연히 차를 맡기러 온 사람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좀 그런 일을 한다면서 갑자기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줍니다. 근데 걔가 며칠 만에 죽었거든. 그때 이제 준비해 놓은 게 집에 조금 있었어요. 고양이 용품들이. 그때 그러다가 이제 와이프하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그 벵갈 고양이를 분양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그렇게 계획을 할 때 얘를 이제 본 거예요. 그래서 얘 사진을 찍어서 그 친구한테 보여주고, 벵갈인 것 같다, 벵갈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인터넷 검색도 하면서 얘는 무슨 고양일까 이제 많이 봤죠. 그러다가 얘가 조금 저한테 관심도 보이고 조금 거리를 멀리 하다가 가까이 오기 시작해서, 물론 완전 가까이는 아니었어요. 보다가 얘를 어떻게 할까, 이제 다 먹었다고 또 저렇게 갑니다. 얘를 어떻게 할까 이제 저런 동작으로 이제 마당에 많이 앉아 있었지. 그래서 혹시나 하고 제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소냐라고. 왜냐하면 그때 집에 이제 입양할 분양받을 애의 막스를 제가 조금 이름을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수컷이고 벵갈이라 해서 영화 매드맥스처럼 좀 날뛰는 스타일로서 막스라고, 그게 이제 영어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저쪽에서 남자를 부르는 이름 정도로 해서 그게 지었어요. 근데 얘를 제가 소냐라고 했거든. 그 러시아 쪽에 보면 여자의 이름을 소냐 이렇게 부르는 이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짓다 보니까 그날 이름을 지어서 쟤를 불러보니까 대답을 하는 거지. 대답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부르니까 쳐다봤어요. 소냐 이러니까 소냐 이렇게 해서 쳐다보고 이제 오는 거지. 그래서 와이프한테 얘기를 했어요. 얘를 갖다가 이름을 소냐라고 지어야 되겠다. 소냐라고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얘가 이제 매일 오는 거야. 근데 이제 얘가 밖에 사는 걸 며칠 보면서 알았죠. 그래서 집에서 사료도 가져와가지고 가게 그 입구 한켠에 물하고 사료를 준비해 봅니다. 근데 얘가 이제 서서히 이제 맛을 알아가지고 이제 오는 거죠. 제 가게에 오는 거죠. 야야 안 된다. 매일 이제 오다가 제가 늦게 놓으면 가게 자동문 앞에 기다리더라고. 그런데 내가 또 오면 도망가고 이러기를 거의 한 2달 가까이 반복하다가 그 고객님 중에 이제 애기 유모차 덮개를 저한테 이제 세차하면서 그냥 사장님이 좀 버려주세요 한 게 있었는데 그걸 사무용 의자에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집을 만들어 줬어요. 그때가 알게 모르게 좀 날씨가 어땠는지도 기억도 못 하겠네. 그러니까 거기 와서 얘가 이제 잠을 자기 시작했다고.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는 얘가 작년 가을 전에 눈물도 많이 흘리고 이런 재채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 이제 아프죠 많이. 그래서 코의 기능을 거의 상실했어요. 냄새는 조금 맡긴 맡더라고. 모르시는 분이 이제 소녀 영상을 보면 집사님 아기가 많이 아픈 것 같네요 이런 멘트를 많이 남깁니다. 현재 소녀는 코안 악성 종양 전이 중이고 이걸 작년 가을쯤에 같이 자면서 입에서 냄새가 나서 보니까 이빨 잇몸에서 피가 나더라고. 그게 이제 결국은 악성 종양이 잇몸으로 전이돼 가지고 윗니가 있는 잇몸 뼈가 전부 어스러졌어요. 그리고 잇몸은 괴사되고 구멍이 뻥뻥 뚫리고 그걸 이제 첫 번째 먼저 수술했죠. 윗니 7개를 다 발치하고 그리고 괴사된 살들을 치료하고 억지로 이제 당겨가지고 봉합 수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잇몸이 뒤틀려가지고 굉장히 불편하더라고. 그러면서 턱관절 구조가 삐뚤어지니까 침을 계속 흘리죠. 그리고 코 안에 검사를 그 이후에 했어요. 의심이 된다고. 그 세포 조직돼서 검사를 하니까 이제 악성 종양이더라. 그 종양 때문에 아마 코 안에도 문제가 있지 않았나. 왜냐하면 비류관이 막혀가지고 뚫는 시술도 해봤는데 뚫지 못하고 얘가 이제 뭐 숨쉬기도 힘들고 그리고 눈물이 고이는 그쪽으로 엄청나게 눈물을 많이 흘렸거든. 한 번에 건강이 나빠진 거예요. 그래서 뭐 그때 제가 이제 코로나 동안 너무 힘들고 한데 마지막으로 이제 카드로 그렇게 수술을 했죠. 한 200 얼마가 그때 들어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누가 이제 조심했어도 못 물어보죠. 얘를 뭐 어떻게 치료를 왜 안 합니까? 왜냐하면 고양이를 키우시는 분 알 거예요. 저번 주에도 우리 집 제시 거기 엑스레이 찍고 초음파하고 혈액 검사만 했는데 거의 48만 얼마가 나갔거든. 얘도 마찬가지였어. 병원만 가면 그냥 대충 얼마가 검사만 대충 해도 얼마 깨지잖아요. 근데 제가 코로나 3년 동안 지금 힘들게 가게 운영하면서 부모님 댁에도 생활비 주면서도 힘들었고 가게 운영하면서 겨우 뭐 달새 내고 버티는데 갑자기 이런 목돈이 얘들한테 들어가니까 저도 이제 마지막 힘을 카드로 버텨봤는데 이제 그 이상은 사실은 하기 힘듭니다. 그 최소 방사선 치료가 300에서 500이 된다 했거든. 그리고 그 이전에 제가 그 국제의학 동물 계통의 이제 논문을 뭐 인터넷이나 구글로 찾아보니까 그 고양이 그 암이 왔을 때 코를 다 잘라내는 수술을 하는 걸 봤어요. 그럼 코 모양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면 얘는 그 우리 사람으로 치면 코가 없는 해골처럼 된 상태로 계속 살아야 돼요. 그러면 또 다른 뭐 병이 전이될 수도 있고 얘는 원래 내 가게 주변에서 어떤 할매가 고양이 15마리 키우다가 쫓아낸
케이스거든. 그 밖에 쫓아내 가지고 밖에 길냥이하고 교배를 해서 임신을 해서 회색 무늬가 있는 이는 무늬가 있는 애들 두 명이 돌아다녔어요. 서너 마리인지 두 마리인지는 확실히 모르겠고 그런 상태로 얘가 이제 쫓겨난 상태였기 때문에 제가 이제 뭐 받아들인 게 어찌게 보면 소니한테는 행운이고 그리고 올 가을이 되면 같이 산 지 3년이 됩니다. 현재는 숨쉬기도 힘들지만 늘 하는 행동은 이렇게 뭐 그루밍을 하는데 이제 털의 윤기라든지 저한테 케어 받아가지고 좋아졌던 시점보다는 많이 나빠 보입니다. 뭐 먹는 것도 조금 완벽하게 못 먹고 일단 윗니가 거의 없기 때문에 숨을 못 쉬는 상태로 입으로 호흡하면서 먹기가 힘든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좀 답답해서 또 뭐 제 영상을 고양이 키우는 집사님들이 가끔 보시면서 관심을 가지시는데 이 영상을 올려드려야 되겠다. 제가 솔직한 말로 가게 운영하는 돈은 뭐 와이프가 조금 우크라이나 전쟁 전에 장모님 장례 치르고 그 장모님이 모아뒀던 돈을 가지고 와서 작년에 가게 운영하는 데도 썼고 생활하는 데 썼고 하지만 고양이가 지금 3마리다 보니까 한 마리한테 많은 돈을 이렇게 드리기도 힘들고 그렇게 드리면 결국은 카드로 계산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소녀한테 드린 돈 이후로 현금 서비스를 받아서 지금 생활을 좀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은 힘들다. 이걸 조금은 알려드리려고 내용을 조금 남깁니다. 다음에는 이제 소녀하고 처음에 생활했던 그런 이야기도 올리고 지금 이제 우리 집에는 막스는 3살이 넘었고 제시가 막스하고 5개월 차이 나는데 지금 HCM 그 심장에 근육이 이렇게 심장벽이 두꺼워지는 병이에요. 그런 걸로 인해서 조금 힘들어 하는데 얘들 이야기도 짧게나마 쇼츠로 막스가 어릴 때 그리고 5개월 차니까 제시가 처음 온 날부터 조금씩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내일부터는 장마가 끝인지는 모르겠는데 날씨가 괜찮아진다고 해서 실질적인 제 이제 본업을 하려고 합니다. 일단 뭐 고양이를 사랑해서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고양이를 다 같이 키우면서 또 집사로서의 무게감이라든지 또 월급을 벌면서 얘들을 케어해야 했던 부담도 있는데요. 저는 정말로 이제 부산역까지 한번 나가 보려고 했어요. 소냐를 데리고 도와달라고. 근데 이제 그렇게까지는 안 했고 제가 같이 지내는 한 소냐도 마당에 나가서 산책하고 원래 자기 습성이니까 또 하루 일과를 같이 보내는 쪽으로 계속 지내보겠다고 일단은 계속 마음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날씨가 좋아지니까 또 소냐는 외출을 계속 할 거고 또 뭐 어떤 분은 방울을 떼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소냐하고 이건 저 약속입니다. 그 옛날에 잡혀간 적도 있고 그리고 소냐 역시도 이제 뭐 이 정도 시끄러운 거야 감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약속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영상을 올립니다. 그 모든 세상의 모든 집사님들이 같이 사는 반려묘가 건강하게 오래오래 같이 잘 지냈으면 좋겠고 좋은 기록들도 남기시고 좋은 시간을 오래오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긴 영상 한번 남겨봅니다. 얘는 자꾸 지금 제가 집사기 때문에 자꾸 따라오죠. 알았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소냐를 만나고 소냐가 현재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긴 영상을 올립니다. 자, 알았다. 다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